참 슬픈 주제입니다. 30대 남자 절반이 미혼이다. 여성은 3명 중 1명이 미혼이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난가 치고 계시죠? 난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절반이라는 거는 30대 50%예요. 자, 이쯤에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20대 남자는 몇 %가 미혼일까? 또는 20대 여성은 몇 %가 미혼일까? 이거 맞출 수 있을까? 이거 쉽지 않을 텐데. 야, 이거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99일 리는 없죠? 야, 99면은 나라가 망했지? 99일 리는 없고요. 자, 이 주제가 최근에 신문기사에서 많이 나오는데 나오는 이유는 있어요. 얼마 전에 통계청이 발표를 했거든요. 2020 인구주택 총조사 표본 인구와 가구의 기본 항목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 봅시다.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뭐가? 자, 30대 남녀 미혼율 추이입니다. 딱 보고 놀랍지 않으십니까? 뭐가 놀랍냐? 지금 50%를 돌파한 게 놀랍냐? 그게 아니라 불과 얼마 전이라 그러면 이상하지만 1990년도에 남녀 미혼율 추이가 몇 %예요? 30대 여성 미혼율이 1990년도에 믿기지 않게 4%. 와, 야야야. 1990년에는 30대 여성의 96%가 결혼을 했어요. 남자는 90%가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 하기엔 좀 젊구나. 1990년대 30대면 1960년생이시네. 지금 60. 지금 환갑되신 분들은 젊었을 때 30대 그러면 여성의 96%, 남성의 90%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어떻게 됐냐? 딱 30년 지난 현재는 절반이 못하고 있어. 못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남성은 50%가 안 하고 여성은 34%가 미혼인데 정말 극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00년까지는 그래도 보면은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러다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게 2000년 전에는 비슷했어요. 여성은 아직도 2000년까지 30대 여성 미혼율이 8%예요. 8%. 그러니까 92%가 어떻게든 결혼을 했어요. 여성은. 남성도 높긴 하지만 80%가 30대는 결혼을 했습니다. 20년 전에. 2000년이면 되게 오래된 것 같지만 2002년 우리가 대한민국 할 때 있잖아요. 이거 할 때. 대한민국 할 때. 그때 이랬어요. 대한민국 강화문 나가서 여러분 외쳤잖아. 대한민국 그때와 지금과 굉장히 오래 시간이 지났다고 해야 되나? 불과 18년 전이잖아요. 불과라 그러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때 여성들의 이 30대 결혼율이 92%예요. 92%. 월드컵 얼마 안 됐잖아요. 엊그제 같지 않습니까? 역사책에 나온다고? 2002년 월드컵에 역사책에 나온다 그러면 애매하잖아요. 엊그제 같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 지성이 형 골 넣던 때가 거의 엊그제인데 전혀 아니라고요? 에이, 형들 왜 그래? 다 아는데. 슈카월드 라이브 청취하는 분들의 연배를 제가 아는데. 에이, 다 우리 엊그제 같잖아요, 엊그제. 불과 엊그제. 진짜 1, 2년 전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때가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갑자기 2000에서 2005년 요때 지나가면서 이렇게 급가속을 밟더니 지금 남성 미혼율이 50%를 넘었어요. 20년 전이면 엊그제지. 근데 2002년은 왠지 엊그제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모 프로에 나가서 2002년생을 만났거든요. 그때 제가 질문하려고 그랬더니 걔가 벌써 표정이 뭐 질문할지 알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뭐 질문하는데 월드컵 기억나냐는 거 그거 질문하려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아니야 그거 아니야 2002년생은 그 질문을 그렇게 많이 받는다고. 너 월드컵 기억나? 이거를 그렇게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랬어요 2002년생이. 그리고 얼마 전에 장학 퀴즈를 나갔거든요. 장학 퀴즈에는 2004년생이더라고요. 야 2004년생한테는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걔한테도 물어봤어요. 혹시 그 월드컵 그때 자기들도 많이 듣는다. 아직도 많이 듣는다고. 월드컵 아니? 이 얘기 많이 듣는다고 해서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몰라요 그랬는데 하여튼 2004년생은 모르겠죠. 태어난 2년 후에 태어났는데 자, 그때에서 사회가 정말 크게 변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실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요쯤에서 궁금한 게 있죠. 그럼 사회 전체 미혼율이 얼마나 될까? 놀랍게도 이렇게 아까 제가 보셨죠. 미혼율 올라가는 거 이렇게 올라가는데 사회 전체 미혼율은 변동이 없어요. 31%, 31%, 31%. 소수점으로 변해요. 왜일까? 어떻게 이렇게 균형이 맞을까? 그럼 30대만 미혼율이 치솟고 다른 연령은 미혼율이 다 내려갔냐? 주작이냐? 다른 연령은 미혼 인구가 모든 연령에서 미혼 인구 비중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연령은 결혼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20대건 30대건 40대건 미혼 인구는 다 증가했어. 다 증가했는데 그 10대부터 70대까지 증가했습니다. 한 빠짐없이. 근데 전체 미혼율은 똑같아요. 왜일까? 주작 아니죠. 이거 생각을 해봐요. 사실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왜 그러냐? 연령이 높아질수록 미혼율은 급격하게 줄어들죠? 근데 이거는 전체 분모분의 분자잖아요. 그럼 무슨 소리예요? 이 미혼율이 높은 쪽으로 들어오는 애는 점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n이 큰 애는 점점 미혼율이 줄죠. 점점 결혼을 많이 해. 근데 새로 들어오는 n이 작죠. 요게 작게 들어오고 요게 크니까 연령별 미혼율은 증가를 해도 전체 미혼율은 변화가 없어요. 뒤에 새로 들어오는 뭐가 있어야 그게 변화를 하는 거지. 새로 들어오는 인구가 팍
죽어서 사회 전체 미혼율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랜덤하게 돌을 던져서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물어보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확률은 똑같아요. 아까 보셨죠? 15세 이상은 70%가 결혼하고 30%가 결혼을 안 합니다. 똑같아요. 그 확률은 똑같은데 문제는 연령별로 따지면 미혼율이 엄청 올랐죠. 왜냐? 나이 많은 사람이 증가해요. 어린애가 없어서 한마디로 결혼을 안 하는 10대, 20대가 확 줄었기 때문에 전체는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또 하나 있어요. 이 차트를 보면서. 뭐가 놀랍습니까? 20대 미혼율이 얼마가 나왔어요? 야, 93%. 대한민국 20대 미혼율이 93%예요. 93이 나올 수가 있나? 이거 사고 친 애들 빼면 죄송합니다. 사고 칠 수도 있지. 저희 어렸을 때 사고 쳐서 많이 결혼했으니까. 사고 친 애 빼면 이거 0이라는 거잖아요. 0. 93%예요. 93%. 와, 이게 15세에서 19세는 100%. 뭐 그럴 수 있지. 요즘에 고등학교 때 결혼한 사람 거의 없죠. 진짜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시죠. 그런 거 나오면은 우리는 고등학교 때 왜 내가 사고를 쳤으며 뭐 그런 걸로 나오자는 거 없으니까 99.99 뭐 이렇게 돼서 100%로 찍히는 거고 20대 93%. 자, 그럼 보면 특히 20대 남성 미혼율 와, 깜짝 놀랐어요. 95%. 여성 미혼율 90%. 20대 남성은 100명 중에 결혼한 사람이 5명이에요.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옛날에 불과 몇 년 전에 평균 결혼 연령이 20대인 적이 있었어요. 그 몇 년 안 됐어요. 한 20년 됐나? 20년이 몇 년 안 됐다 그러면 이상하긴 하지만 이 남성, 여성 평균 결혼 연령이 20대인 적이 있었습니다. 남성은 뭐 잘해야 30, 31. 여성은 28, 29이 결혼 정년기라고 부리던 게 엊그제 20년 전. 야, 20년 전이 엊그제인 건 이상하지만 2002년 월드컵 때 우리가 대한민국 할 때 30, 31살이고 28, 29이었는데 그 대한민국 끝난 다음에 몇 년 뒤에 보니까 20대 남성 미혼율이 95%예요. 20대 여성 미혼율이 90%.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이게 통계청이 발표한 게 아니라면 안 믿었을 것 같아. 숫자를. 설문조사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통계청이 발표한 거잖아요. 통계청이 발표한 거니까 와, 진짜 주변에 20대에 결혼한 사람이 사실상 없다. 이게 맞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저도 이게 맞아 그러고 싶어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그렇다는 거고 더 놀라운 게 있죠. 더 놀라운 게 뭡니까? 60세 이상 미혼율, 60세보다 높은 우리 삼촌 아버님들 미혼율이 몇 %예요? 우와, 2%. 그러니까 사별하거나 이혼한 거 다 쳐서 60세 이상 분들은 98%가 어떻게 됐건 결혼을 하셨죠. 뭐 다시 돌아오실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됐건 결혼을 하신 거예요. 이혼까지 다 포함해서 98%. 여러분들이 60대 돼서 이 수치를 찍을 수 있을까요? 야, 강제라뇨. 강제 결혼 아니고요. 강제 결혼 절대 아니죠. 놀라워요. 이거 보면 50세 이상도 8%예요. 92%가 결혼을 했다는 거고 60세니까 결혼을 30대 했다 그러면 30년 전에 1990년대에는 98%가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98%. 이거 98%가 어떻게 나오냐?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차트를 사실 되짚어보면 너무 당연한 거죠. 그 당시에 90년대에는 거의 뭐 90% 이상이 결혼을 했으니까 그분들이 이제 여기 와서 60대가 된 거니까 지금 미혼율이 2%예요. 근데 60세 이상은 2%인데 여러분은 미혼 93%, 30대가 42%. 남녀 다 합쳐서. 자, 그러면 앞으로 결혼 관련 상품은 이렇게 가정을 위한 상품은 다 나이 많은 분들을 위해 나올 수밖에 없죠. 여기는 하질 않는데 뭘 만들겠어. 보면서 참 믿기지 않는 숫자인데 불과 한 20년 만에 정말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과 이 생각도 잠깐 했어요. 요 아래가 처음에는 남성 미혼율이 굉장히 급하게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남성 미혼율 30대 남성만 미혼율이 이렇게 증가하고 여성 미혼은 별로 안 증가하는 게 아닌가 해서 빼봤어요. 뺐더니 1990년에서 2000년대 들어 남자가 먼저 쫙 결혼을 안 합니다. 조금 있다가 여성이 따라서 결혼을 안 해요. 그래서 2005년 이후로는 똑같아. 누구 탓할 게 없이 둘 다 안 하는 걸로. 둘 다 똑같이 안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30대 남성 미혼율이 2005년 이전에는 예전엔 차이가 5%포인트였는데 먼저 17%포인트로 쫙 증가하길래 혹시 나이 많이 차이 나는 커플이 증가해나 해서 그것도 가져와 봤는데 그렇지는 또 않더라고요. 나이 많이 나는 나이차 큰 결혼율에 대한 서울시에 나온 자료인데요. 5세 이하, 5살 이하 결혼이 아니라 부부간의 남녀 차이, 남자가 많건 여자가 많건 5살 이하 차이, 5세 이하 아니고요. 보면은 뭐 그냥 큰 변동은 없죠. 파란색이니까 5세 이상도 뭐 크게 늘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이렇게 박스권에 있어요. 생각보다 나이 차이 큰 결혼이 증가하진 않았어요. 왠지 이 5세 이상이 이렇게 증가했을 것 같은데 5세 이상 차이 나는 10살 차이, 12살 차이가 증가했을 것 같은데 옛날에 비해서 높긴 높은데 뭐 그렇게 유의미하게 증가하진 않았다. 물론 차트라는 게 묘해서 여기까지 잘라놓고 보면은 어떻게 보이냐? 코로나를 빼고 보면 이렇게 보면 증가한 것 같죠? 여러분 차트는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좀 조작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증가한 것 같잖아요. 5세 이상. 근데 여기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꺾이면 박스권인 것 같고 이렇게 보면 또 증가한 것 같고 이렇게 보면 또 5세 이하가 또 줄어든 것 같죠?
자, 요게 차트의 매직인데 점 하나 뺀 겁니다. 여기 있는 점 하나 뺐더니 이제 이렇게 보이는. 하여튼 그래서 크게 뭐 변한 것 같지 않아요. 코로나 특성 2020년 제외하면 조금 는 건 사실인데 박스권이죠, 박스권. 사실상 박스권으로 봐야 되고. 이 생각도 했어요. 혹시 예전엔 남아선호 사상이 있었으니까 그때 때문에 미혼 남성이 증가한 거 아니냐 조사를 해봤어요. 1985년에 초음파로 태아 성간별이 처음 가능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그쵸. 그 다음에 하도 그때 당시 남녀 성선이 강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남아 성선이 세지니까 1987년에 태아 성간별을 금지하는데 그래서 90에서 95년생 우리나라에서 남녀 성비가 남자가 가장 높게 태어났어요. 이게 높을 때는 116까지 갔다는데 90년생인가 91년생인가 지금으로 치면 30 이 남녀 성비가 남자가 가장 많아요. 여러분들이 90에서 95년생 사이에 있는 분들이 대한민국 역사상 남녀 성비가 가장 높고요. 85에서 89년생이 그 다음 요즘은 어떻게 돼 있냐 2020년 105입니다. 자연 성비가 105예요. 아무런 건들지 않았을 때 105랍니다. 원래 남자가 조금 많이 태어난대요. 확률적으로 105. 요즘에 105예요. 그러니까 오직 가운데 있는 요 나이대에 있는 분들만 이제 남성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 때문에 혹시 남성 미혼율이 올라간 게 아닌가 쫙 해서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2020년, 21년 현재 남녀 성비를 봤는데 20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아요. 남자가 111. 여러분들이 제일 높습니다. 111. 근데 113이었잖아. 111로 줄었고요. 이게 정확히 따지면 110으로 줄었어요. 113이었던 게. 110이었던 비율은 107이 아니라 그 연도를 정확히 계산해보면 여기는 20대 30대에서 그런데 106으로 줄었어요. 아까 105가 자연성비라며. 자연성비로 가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태어난 게 더 많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쵸? 어디선가 젊었을 때 사망했어요.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거 우리나라 고질적인 문제. 매년 남자 거의 10,000명이 자살합니다. 여성 4,000명이 자살하시죠. 하루 평균 38명.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게 맞아? 13,000이니까 나누기 365. 맞네. 오씨, 계산하고도 이상하네. 하루 평균 38명이 이제 돌아가실 정도로 자살을 많이 하는데 이 남자들이 조금 뭐라 그럴까 답답한 게 제가 보기엔 왜 뭐가 답답하냐? 꾹꾹 참는 것 같아요. 느낌상.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남녀 비율이 여성이 훨씬 높아요. 2배야. 남자는 참다 한 반에 빵! 이게 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우울증 진료를 좀 더 많이 받고 남자도 이게 좀 많이 받아서 우리도 남자들은 또 그것도 안 가잖아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안 가는 경우가 많은데 좀 가서 매년 200만 명이 우울증 진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여성이. 남성은 94만 명. 뭐 중복이 돼 있긴 하겠지만 300만 명이 가서 받으니까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한 해 10,000명이 남자가 줄고 있어요. 여성은 4,000명이 줄고 있고.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결혼 커플 수를 봤는데요. 지나가는 얘기로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2011년에서 12년 사이에 우리나라는 뭔가 커다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뭔지 아실 것 같아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커플 수가 비슷하다가 어느 요 순간에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6만에서 4만으로 마이너스 30% 이상 찍었죠. 지금 3만 가고 있으니까 조금 있으면 마이너스 50% 이상 되는데 뭔지 몰라도 하여튼 여기를 기점으로 결혼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미혼율이 쫙 증가하는 그런 일이 펼쳐졌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예상하는 그것도 나왔어요. 그거 맞더라고요. 남성은 고학력일수록 미혼율이 좀 낮고 여성은 고학력일수록 미혼율이 좀 높은 이런 크로스 나는 모습도 우리가 흔히 예견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 또 여기서 재밌는 조사 결과가 하나 있었는데 사회활동 참여율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친목단체에 가입한다든지 문화단체에 가입한 경제활동 말고 직장 다니면서 뭐 종교활동을 한다든지 뭐 사회단체에 가입해서 한다든지 그런 사회활동 참여율이 쫙 내려가고 있어요. 뭐 많이 내려간 건 아니죠. 한 4%포인트 내려갔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의미 있게 내려간 것 같아요. 특히 지난번에 보여드렸지만 종교는 엄청 내려갔죠. 이게 별로 안 내려간 것처럼 보이는 게 이유가 있어요. 올라간 게 있거든. 뭐가 올라갔을까?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이 많은 사회활동 단체 중에 거의 유일하다 싶게 퍼센트가 올라간 게 있습니다. 뭘까요? 요즘에 그것 때문에 제가 소위 말해 보고 있으면 좀 부럽다 하는 게 있습니다. 야, 저기는 매일 이슈를 만드네. 야, 저거 유튜브 하는 분은 이슈가 마를 날이 없겠다. 야, 진짜 저기는 물 반 고기 반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바로 거기 정치입니다. 정치는 올라갔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더 올라간 건가? 정치단체 참여율은 더 올라갔습니다. 또 올라갔는데 갖고 오지 않았는데 이거 보고 있으면 저기는 와 진짜 와 정치 유튜브는 좋겠다. 어떻게 하루가 지날 때마다 뭐 매일매일 뉴스를 쏟아내는데 와 이거 부럽더라고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주식시장이 저랬으면 나는 떼부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쵸? 어우 주식시장이 저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유튜버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안 되고요. 뭐 대선이 다가왔으니까 뭐 그렇겠거니 하지만 뭐 물방 고기반이야? 뭐 컨텐츠가 쏟아져 보고 있으면 그래서 잠깐 고민을 했는데
아니야. 저거는 미낀 거죠. 저거는 독인 거야. 그죠? 확 물었다가 이렇게 끌려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신세계에 그분이 이거 물어갖고 올라가죠. 뭐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꾹 참았는데, 요즘에 뭐 거의 뭐 옆에 뭐 여러분 잘 아시죠? 요즘에 경제면은 볼 게 없는데 정치면은 충격 뭐 이런 거 줄줄이 올라오니까 좀 부러운데 하여튼 뭐 딴 얘기였고요. 이 보면은 우리 단체 참여율이 다 내려갔어요. 한마디로 먹고 사는 거 외에는 사회활동에 참여를 안 합니다. 그러면 누가 안 하냐? 젊은 분들이 안 하냐? 이게 이제 연도별로 2010년, 2015년, 2020년 사회활동 참여하는 인구 비중 연세별로 연령별로 이렇게 된 건데 옛날에는 출발점은 거의 비슷해요. 옛날에 20대 때 누가 그렇게 사회활동을 많이 참여해요? 저도 뭐 직장 잡아야 되고 우리도 직장 잡아야 되고 할 거 많고 대학 졸업해야 되니까 사회활동 별로 참여 안 해요. 그다음 원래 언제 참여를 많이 하냐? 경제적인 여유가 좀 생길 때 40살쯤 되면 참여율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이제 50대 돈 다 벌었죠. 그럼 참여율이 내려갑니다. 이게 정상적인 모습인데 시작점은 뭐 약간 차이가 있지만 거의 비슷한데 과거에는 30대 40대가 되면은 사회활동에 뭔가 참여를 했는데 내가 여유가 되니까 이제는 40대가 돼도 사회활동 참여를 안 해요. 차이가 많이 나죠. 여기서가 차이가 최대로 나요. 40대 점점 벌어지는 거죠. 50대는 이제 어차피 다 어려우니까 이제 꺾여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시점에 돼도 사회활동을 참여를 안 한다. 그러면은 이유가 있겠죠. 첫째, 경제적으로 여유가 이제 40대에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둘째, 여유가 있어도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둘 중에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그런 일이 펼쳐지고 있는 거고 사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유는 있죠. 사회활동은 원래 누가 많이 하냐면 부양가족이 적을수록 많이 해요. 1세대, 2세대, 그러니까 할머니까지 같이 사는 거, 할머니, 손자까지 같이 사는 3세대 가구, 여기는 이제 엄마, 아빠만 사는 뭐 이런 2세대 가구, 결혼한 부부들끼리만 1세대 이렇게 하는데 이 모시고 있는 분들이 많으면 그쪽에 노동력을 많이 투자해야 되니까 당연히 모시고 있는 부양가족이 적을수록 사회활동 참여 비중이 늘어납니다. 근데 딱 하나 예외가 있어요. 모시고 있는 분이 없어도 사회활동을 안 하는 그게 바로 1인 가구. 1인 가구는 왜 안 하지? 희한하죠. 이게 희한해. 모시고 사는 사람이 적을수록 사회활동을 많이 하거든? 보면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당연한 거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계시면 살기 힘든데 1인 가구는 그냥 안 해요. 비친족 가구야 뭐 좀 어려운 집일 테니까 그리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을 테니까 그렇다고 쳐도 1인 가구는 그냥 안 해요. 에이 몰라 안 해. 가장 안 합니다. 가장.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1인 가구는 경제적으로 저 다른 위에 있는 결혼한 1세대, 2세대, 3세대 가구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그 정도 돈을 벌려면 시간 여유가 부족할 수도 있고 뭐 사회활동을 아예 하지 않는 성향 자체가 그럴 수도 있고 세 개가 겹치면서 한마디로 최근에 사회활동 율이 줄어드는 결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거다.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게 뭐 경제적 어려움이냐 시간 부족이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1인 가구 현상이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저는 그 굉장히 고무적이었던 건 신문 기사에는 뭐 캥거루족 늘었다 뭐 이렇게 막 크게 나오던데 부모님을 도움을 받는다라는 소위 캥거루족이죠.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어요. 30대 7%밖에 안 돼요. 뭐 이거 두 개 합쳐서 뭐 언론에서는 65만 명이 넘었다 막 이렇게 캥거루족 많다 그러는데 40대 2%, 30대 7%, 야, 이 정도면 스스로 해나가는 거죠. 생각보다 높아요. 본인이나 배우자의 일로 우리 경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생각보다 높고 60대 높은 건 이제 거꾸로 자녀한테 도움을 받는 율이니까 그렇고 20대는 어쩔 수 없지. 20대가 50% 이상이 그래도 본인이나 배우자는 없죠. 20대는 93%가 결혼을 안 했으니까 배우자는 없고 절반 이상이 그래도 본인이 돈을 벌어서 해결한다 그러니까 20, 30대 자립도는 생각보다 굉장히 높다. 저는 이게 한 이 정도 될 줄 알았는데 30대. 왜냐하면 저는 30대까지 돈을 안 벌었거든. 저는 32에 처음 회사를 들어갔기 때문에 30대까지 캥거루였죠. 죄송합니다. 부모님 죄송합니다. 다시 봐도 죄송하긴 한데 근데 요즘은 7%라니까 나는 7%에 들어갔구나라는 거를 지금 와서 뭐 이제야 알게 됐지만 굉장히 높다. 스스로 자립하는 그게 있고 또 1인 가구의 비중이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40%가 넘거든요. 요즘에 나오는 이슈가 하나 있어요. 청약 가점, 우리가 부동산 사는 게 모든 사람의 바람이다 보니까 청약 가점 기준이 무주택 기간으로 32점 주고요. 부양 가족수로 35점 주거든요. 청약 통장 가입 기간으로 17점 줍니다. 한마디로 1인 가구는 부양 가족수 35점이 없죠. 부양가족이 어딨어? 나 혼자 사는데. 이거 5점인가 받고 끝나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30점 하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1인 가구는 사실상 청약시장에서 탈락이에요. 뭐 어떡하겠어. 이거 추천제 아니면. 가끔 추천제가 있죠. 추천제를 통해서 하면 되는데 추천 말고 점수제로 하는 거면 그냥 뭐 어쩌라는 거야. 청약을 없다는 거죠. 탈락이야 탈락. 뭐 어떡할 거야 이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야 이게 말이 되냐. 그래갖고 요즘에 2021년 현재 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1인 가구에 대한 어떤 청약이나 이런 가점을 뭔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가족 가점을 뭐 낮춘다든지 아니면 1인 가구는 집을 살 길이 없죠. 청약을 받을 수 없으니까. 물론 뭐 운 좋아서 이거 돌려서 받는 사람이 있겠지만 거의 없다 보니까 제가 놀라웠던 기사가 하나 있어서 갖고 왔는데 머니투데이가 이걸 권하수 기자님이 보여주셨더라고요. 얼마 전에 반포 레미안 원 베일리가 일반 청약을 받았습니다. 저도 넣어봤던 것 같은데 여지 없었죠. 여지 없었는데 하여튼 이거 보면은 누가 가장 청약을 많이 했냐. 청약 많이 한 숫자는 1위가 30대예요. 2위가 40대. 근데 30대는 2명 됐습니다. 야, 2명 대단한데? 야, 2명. 2명 어떻게 됐지?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죠. 누구신지 몰라도 뭐 애 셋 정도 나시고 되게 훌륭한 분들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의 다 어디가 됐어요? 이쪽으로. 40대 위에. 왜냐면 가구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부양가족이 없으면 될 리가 없죠. 될 리가 없기 때문에 이쪽이 되다 보니까 20대는 0명입니다. 0명. 20대는 될 리가 없죠. 무슨 배짱을 아니 무슨 하여튼 요것 때문에 이제 말이 많이 나와서 저 아마 입법조사처에서 뭐 공론화 한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20대 30대는 할 수 없죠. 어차피 청약 못 받는 거 이러면 나는 영원히 못 산다. 그래서 그냥 삽니다. 대단해요. 대단해. 야, 그 청약 못 받는다고 그걸 아파트의 40%를 2030이 긁었다. 심지어 강서, 강동 좀 싼 지역, 조금 중앙 말고 싼 지역으로 치면 절반 50% 이상이 30대 이하가 샀어요. 우리가 긁었죠. 싹 긁었어요. 어차피 저거 못 봤는데 가끔 보면은 그런 거 있어요. 뭐 청약 점수 높이는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뉴스나 유튜브에도 뭐 청약 뭐 이렇게 나오는데 1인 가구는 가능성이 없잖아요. 이거 어떡하라고. 청약 점수 뭐 통장 가입하고 뭘 어떡하고 뭘 나누고 야 그래봐야 부양가족이 0인데 뭐 그 청약하려고 부양가족을 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긁어요. 서울 아파트를 그냥 긁고 요즘에 아파트 못 긁으면 주식이라도 긁죠. 그래서 요즘에 삼천 가서 모두 기절하고 있지만 B2 영끌 2030이 대출이 급증한다. 이유는 뭐 뻔한 거고 좀 놀라웠던 거는 이혼 인구는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전 이혼도 굉장히 크게 늘었을 줄 알았거든. 요즘에 게시판만 보면 남녀가 팍 터지게 싸우잖아요. 글만 봐도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겠어.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팍 터지게 싸워서 야 이거 이혼 큰일 났다. 이거 분명히 이렇게 비행기 출발했다고 생각했는데 오 예상외로 이혼은 많이 안 늘었어요. 이 정도면 되게 양호한 거지. 2포인트밖에 안 늘었으니까. 되게 양호합니다. 그걸 보니까 확실히 결혼을 하면 일단 친하게 좀 지내는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격렬한 싸움은 온라인에서의 얘기인 거죠. 그걸 보면. 물론 그건 있습니다. 젊은 분들의 이혼은 별로 안 늘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쪽이 2010년이고 이쪽이 2020년인데 10년 전에는 이혼이라 그러면 부부싸움 이혼 누구 얘기였어요? 젊은 사람들 얘기였어요. 신혼부부들. 그래서 그때 나오는 말이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젊은 애들 니들 싸우지 마라. 칼로 물베니까 니들 백날 싸워 좀만 맞추고 가면 오래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요즘은 이혼 얘기하면은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 요즘 이혼은 어디 얘기예요? 압도적이죠. 이것도 깜짝 놀랐는데 요즘 이혼의 37%가 어르신 이혼이에요. 애들 이혼은 줄었어요. 애들이 이혼하는 게 아니라 요즘 이혼은 어르신 이혼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혼 변호사분들은 젊은 분들보다 나이 많은 분들을 공략하는 게 훨씬 나눌 재산도 크고 할 테니까 과거의 이혼에서 현대의 이혼은 굉장히 입장이 바뀌었다. 아마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 이거 옛날 얘기죠. 지금 황혼 이혼이기 때문에 와 엄청납니다. 37%면 이대로 가면 조금 있으면 거의 50%가 황혼 이혼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이거는 사실 통계의 함정은 있습니다. 무슨 함정이 있을까? 이혼이라는 거는 누가 해요? 결혼을 해야 하죠. 함정이 조금 있긴 해요. 이혼은 결혼을 해야 해. 근데 여기는 결혼을 안 해. 그래서 이혼을 잘 안 해요. 좋은 건가? 이혼을 할 만한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해. 정말 찰떡같이 좋은 사람들만 결혼을 하는 거죠. 정말 좋은 사람들만 결혼을 하기 때문에 극히 좋지 않으면 결혼을 잘 안 해서 이혼율이 줄어드는 그러니까 알콩달콩한 부부가 뭐 늘었다라고 뭐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좋게 생각하면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이쪽은 이 황혼 이혼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아까 보셨지만 98%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중에서는 뭐 찰떡 같은 분도 계시지만 조금 덜 찰떡 같은 분들이 사회의 이제 변화에 따라서 이혼율이 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해보면은 우리 사회가 정말 짧은 사이에 많이 바뀌었다. 이제 많이들 느끼실 것 같은데 남성 미혼율이 얼마 전까지 이렇게 낮았는데 남성 여성 똑같이 뭐 50% 이제는 결혼 안 하는 사회가 본격적으로 도래한 게 아닌가. 30대 50%면 말 다 했죠. 20대 93% 30대 50%면은 사실상 결혼 안 하는 사회죠. 안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이제 결혼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은 사회. 지금은 나이 많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도 미혼율과 기혼율을 따졌을 때 7대 3이죠. 기혼율이 7이고 미혼율이 3이지만 나이 많은 분들이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우리가 나이가 많아지면은 이 확률도 올라가겠죠. 올라가서 절반 과반수까지 갈 날이 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